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주차장법이 바뀌면서 공영 주차장의 캠핑카 등 장기간 주차된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이 가능해지면서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장기 주차 차량이 잠시 주차장 밖으로 나갔다 오면 견인을 면할 수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범식 기자입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천안시 동랑구의 한 공영 주차장. 타이어에 바람이 빠진 차량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차 안에는 5년이 지난 관리비 고지서가 들어있습니다. 인근 복명동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 13명 규모의 공영주차장에 언제 주차한지 모를 오래된 차량이 5대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방치된 차량 외에는 운행을 하지 않아 이렇게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주차장 바로 옆에 병원과 상가가 몰려 있어 차를 대려는 수요가 많지만 시민들은 주차하지 못하고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단기 방치 차량 때문에 손님들의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못 대고 그냥 가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천안시 등 지자체들은 그동안 이 같은 방치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주차장법을 개정해 장기 방치 차량을 견인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처음으로 천안시가 방치 차량 견인을 시작해 주차 공간 부족 해소가 예상됩니다. 천안시에서는 무료 공용주차장 44개소에 단속 실시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1개월 이상 고정 주차된 차량을 견인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 주차된 차량이 견인 대상이지만 나갔다가 다시 주차하면 견인 근거가 사라집니다. 이를 악용해 대전시 수통골 인근의 한 공영주차장에는 캠핑카와 카라반들이 매달 잠시 바깥으로 나갔다가 다시 주차하는 방식으로 1년 넘게 장기 주차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일부 차주들이 한 달이 되기 전에 이동 조치했다가 다시 또 그 자리에 그대로 또 주차하는 경우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천안 등 일부 지자체에선 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 전환 등 추가 대책을 고심 중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이 재판 도중 칫솔로 국선 변호인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대전지법 형사항소부 법정에 출석한 34살 A씨는 대전교도소에서 날카롭게 갈아 만든 플라스틱 칫솔을 몰래 법정으로 들여와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국선 변호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국선 변호인은 목 부위에 상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고 지혈 뒤 변론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교도소 측은 법정에 출석하기 전 금속 탐지기를 통과시키고 신발과 양말을 벗은 상태에서 신체와 의료 검사를 진행한다면서도 A씨가 신발 밑창에 칫솔대를 숨긴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2,5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일당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천안 일대에서 렌터카나 배달 오토바이 등을 사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2,5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40대 A씨 등 6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당초 범행을 부인하던 이들은 경찰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공모 관계가 드러나자 대부분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17일 막을 내린 대전 영시축제 9일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찾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는데요. 많은 방문객이 원도심을 찾으며 총 4천억 원이 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대전시는 지적사항들을 보완해서 내년 축제를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8월 중순 대전 원도심을 뜨겁게 달군 대전 영시축제에 2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현장을 찾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대전시는 축제 기간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1회 축제 방문객 2배에 달하는 2만 8천여 명이 찾았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축제 중 단일 기간 최대 방문객 수치로 전체 44%는 타지 관광객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방문 통계는 다음 달 중으로 발표됩니다. 체온을 활용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중복되는 거는 제하고 추가할 건 추가를 해서 9월 정도에는 정확히 추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축제에선 행사 서막을 알린 공군 특수비행단 블랙 이글스의 화려한 에어쇼와
지난 축제를 보완해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길 수 있는 가족 테마파크 등이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방문객들로 원도심 골목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전시는 직접 효과 1,123억 원, 간접 효과 2,910억 원 등 총 4,033억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매일 행사장을 둘러보면서 느낀 건 사람이 모이면 경제가 살아나겠다는 확신입니다. 많게는 4천만 원 이상 매출을 올린 점포가 속출하면서 축제로 인한 상권이 활기를 되찾은 것을 하루 875명의 안전관리 요원과 자원봉사자들의 통제 아래 안전사고와 쓰레기, 바가지 요금 없는 축제로 기록됐습니다. 다만 축제 기간 동안 시내버스 대체 노선과 교통불편, 주정차 등의 교통민원이 총 1,367건 접수됐는데 대전시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남겼습니다. 대전시는 낮 시간 동안 무더운 날씨 지적에 대해선 타 지자체 축제가 적은 한여름밤, 원도심의 젊은 세대를 끌어온 것이 축제의 큰 컨셉이라며 내년에도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축제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1년 중 달의 인력이 가장 강해 해수면이 높아지는 백중사리 대조기에 또다시 해안가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보령시 오천항 인근에 바닷물이 몰려 들어와 주택과 상가가 침수된 지 하루 만에 오늘 새벽 5시쯤에도 주차장과 도로, 상가 2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백중사리 대조기는 오는 25일까지 이어질 전망으로 보령 태안해경은 연안 안전사고 위험주의보를 발령해 순찰과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연안 활동 시 안전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54분쯤 대전시 유성구 진잡내거리에서 승용차 한 대가 1톤 화물차 등 차량 3대와 연달아 부딪혔습니다.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60대 남성 1명이 뇌출혈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고를 당한 차량 운전자 3명도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최초 사고를 낸 승용차가 적색 신호인 상태에서 직진해 사고를 냈다며 음주운전 여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충남도가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에 우리나라 디지털 농기계 기술 개발의 핵심이 될 연구개발센터 유치에 나섰습니다. 디지털 농업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자율주행 농기계 등으로 농업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어 국내 농업을 주도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예산군 삽교읍 166만여 제곱미터에 2027년까지 3,400여억 원이 투입돼 조성되는 내포 농생명 융복합 클러스터. 충남도가 이곳에 국내 농기계 디지털 기술을 책임질 연구개발 지원센터를 유치하기로 하고 예산군과 충남대, LS엠트론과 손을 잡았습니다. 디지털 농업은 농업이 개인의 경험과 숙련도에 의존했던 작업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첨단 농기계로 대체해 환경적인 영향을 줄이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이미 자율주행, 원격 운용 농기계와 농경지 빅데이터화를 통한 최적화된 파종량, 비료 투입량 제시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입니다. 이 센터는 디지털 농업 모빌리티 관련 기술을 전문적으로 연구, 실증하는 국내 최초 기관으로 충남도는 2029년까지 200억 원을 투입해 클러스터 내 26,519제곱미터 부지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드림팀이기 때문에 이제 공모라는 그런 절차가 있지만은 저는 90% 이상, 100% 가까이 저희가 공모가 되리라 확신을 하고 또 공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내포 캠퍼스를 계획 중인 충남대는 관련 학과를 개설해 인력을 양성하고 이미 수많은 스마트 농업 관련 기술을 개발한 기계연구원도 연구 인력과 장비, 관련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유일 농기계 분야 대기업인 LS엠트론은 농기계 관련 장비와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터가 축적되고 정밀농업과 자율주행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 데이터란 부분이 없거든요. 충남대에서 추진을 하시고 예산군에서도 이 부분을 절박하게 추진하신다라는 부분이 야 이거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충남도는 내년 산자부 공모에 철저히 준비해 디지털 기술 연구개발 지원센터 구축 사업 유치에 성공을 거둔다는 목표로 디지털 농업 모빌리티 신시장도 선점하고 국내 미래 농업의 전진 기지로서의 위상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대전시가 갑천 둔치 일원에 추진 중인 물놀이장 건설 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유예가 아닌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하천 준설을 진행한 뒤 물놀이장을 조성하겠다는 대전시의 결정에 대해 물놀이장 사업 부지는 준설이 되더라도 매년 침수될 수밖에 없는 예산 낭비 사업이라며 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하천의 본 모습을 복원하고 회복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하천의 복원과 회복을 위한 관리 방향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청양군 지천댐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은 충남도청을 찾아 지천댐 건설은 젊은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지천댐 건설에 따라 수몰되는 청양군 대치면, 장평면 4개 리지역 주민 일부가 참석했으며 이상기후 속에서 지천댐은 지역사회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인프라라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천댐 주변에 야외 콘서트장과 전시장 등이 들어서면 인구 소멸 지역인 청양의 관광 인프라가 구축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 장애인들은 갑작스러운 자해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도전적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이런 행동을 분석해 빠르게 대처하고 도전적 행동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대전시가 구축한 대전형 AI 발달 장애인 돌봄 사업으로 전국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중증 발달 장애인 A씨. 갑자기 앉아있던 의자를 던지고 간식으로 내어준 주스를 사회복지사에 끼얹습니다.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돌변해 복지사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가 이어져 추가 인력까지 투입했지만 주먹질 등 도전적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센터 내부에 AI 카메라 12대를 설치했더니 예측이 어려웠던 도전 행동을 AI로 분석이 가능해졌고 전조 증상도 파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정보를 토대로 행동치료 전문가가 A씨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고 물건을 투척하는 도전적 행위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행동의 앞뒤 상황을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발달장애는 정말 불편하게 했던 게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거, 거기에 적합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게 AI의 가장 큰 효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전시와 통신기업이 행동을 분석하는 비전 AI 케어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한 겁니다. 발달장애인 분들의 도전 행동, 타인의 자해 행동을 기록을 AI가 자동으로 영상을 보면서 해드립니다. 관리에서 끝났던 문제를 점차적으로 이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 정보를 토대로 하반기부터 카이스트 출신의 스타트업 기업이 만든 발달장애인의 심리 안정을 책임지는 스마트 조끼를 도입해 생체 정보를 통한 도전적 행동의 전조 증상을 분석해 대응할 계획입니다. 심박이나 호흡수가 빨라진다든지 체온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전 징후를 저희가 먼저 파악해서 이제 이분이 도전 행동을 일으킬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까지. AI 분석과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조끼 착용을 결합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전형 지원 사업은 올해까지 실증을 거친 뒤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대전과 충남 5개 의과대학이 정원을 2배 늘리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 개선에 약 3천억 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가 의대별 정원 확대를 위한 예산 수요를 조사한 결과 현재 110명에서 2026년부터 200명으로 정원이 증가하는 충남대는 의대 신관 신축 884억 원, 실험 실습 기자재 90억 원 등 약 1,73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양대 680억 원, 순천향대 600억 원, 을지대 248억 원, 단곡대 천안 캠퍼스 157억 원 등이었는데 교육 환경 개선에 드는 비용의 대부분을 자부담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많은 금액의 융자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전문 재즈 공연과 함께 수제 맥주를 시음할 수 있는 대전 유성구 재즈앤 맥주 페스타가 내일부터 사흘간 대전 유림공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웅상 재즈밴드, 카리나 네뷸라 등 국내 최정상 재즈 뮤지션과 국내 유명 수제 맥주 브루어리 10개 업체가 참여합니다. 특히 맥주 시음에 다회용 컵을 사용하고 개인 텀블러 지참자에게는 무료 음료 쿠폰을 지급하며
지역에서 발생한 폐목재를 활용해 업사이클링 축제장으로 조성하는 등 탄소 중립 실천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대전 중앙로 일대에 20년 넘게 흉물처럼 방치된 옛 메가시티 건물이 공사 재개 활로를 찾았습니다. 대전시는 제이더타워, LJ스페이스와 함께 옛 메가시티 건물의 공사 재개와 개발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앞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건축물 관련 행정 지원과 공공기관 유치 홍보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공사가 재개된다면 대전시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가운데 첫 민관 협력 정비 사례가 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20분간 대전과 세종, 충남 각 지자체에서 을지연습과 연계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공습 상황을 가정해 차량 이동 통제 훈련과 긴급 차량 운행 훈련이 시행됐으며 광역시에선 3개 구간 이상, 시군에선 1개 구간 이상 도로를 통제해 훈련에 나섰습니다. 다만 지난달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논산시와 서천군, 금산군, 대전 서구 기성동과 보령, 주산면, 미산면 등은 훈련에서 제외됐습니다.